평생을 지나다녔던 집 앞 골목길. 그런데 여기 이런 출입로거든요. 이런 도로가 3천만 원에 매매했다면서 원활한 소통을 해결하고자 통행료를 내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통행료를 내라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답니다. 금액을 얼마 말씀하셨죠? 한 세대가? 호시 가격은 60만 밖에 안 오는데 1,200만 원 돌아가더라 새 집에. 한 당 그러면 1,400만 원 되네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비싼 통행료를 요구하는 골목길. 한 골목마다 7세대, 6세대, 3세대 진입로만 이렇게 통제를 하고 우리는 황당하지. 갑자기 이렇게 한 길로 몇 가겠다 한지 황당하니까. 한 동네 동시다발로 발생한 골목길 통행료 논란. 이거는 국가적으로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그러면 계속 이런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자물쇠를 걸어놓고 사람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24시간을. 기존에 다니고 있는 길을 이렇게 사람도 못 다니겠고 펜스를 지금 전수 쳐놨습니다. 길을 막는 사람과 이를 저지하는 사람. 심지어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는데요. 펜스 치지 마라. 펜스를 왜 치냐. 그랬다고 밤중에 길 조심하라. 애들 시키면 나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도로는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라도 다니게끔 해야지. 교도소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대학이 지금 철저하게 통제 다 해달라서 연락드렸어요.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길. 임시 방편으로 작은 길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진입로가 막혀가지고 계단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를 둘러싸고 깊어져 가는 갈등.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닥친 일. 도로를 사용하려면 월 사용료 3,400만 원을 내라고 했다는 한 도로에 얽힌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충남 아산시의 한 공장지대. 이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막혀 너무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되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저분들이 8,400만 원 주고 땅을 땅을 사서 한 공장당 17억씩을 내라. 8천에 산 땅을 17억에 사가라? 네. 그 땅을 살 돈이 없으면 네. 사용료를 월 3,400만 원씩 내라. 얼마 전 공장 앞 도로에 통행료로 각각 17억 원, 총 51억 원에 사던가 아니면 월 3,400만 원을 내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새 업체. 저희는 뭐 낼 기력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뭐 공장이 잘 되는 공장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 저렇게 실력 행사를 하면서 철대문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공장 입구에 저렇게 땅을 콘크리트에 다 파놓고. 입구부터 길을 따라 사방에 펜스가 쳐졌습니다. 그 사람도 못 지나다니게 이렇게 파놨었어요. 길을 막은 걸로 모자란 걸까? 공장과 접해 있는 진입도로 쪽이 깊게 파헤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저희도 뭐 모르게 그냥 순식간에 1시간인가 2시간 했나요? 사전에 어떤 통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파헤쳐진 도로. 갑작스런 공사에 공장들은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승용차 같은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통행을 했었어요. 아예 이제 출입을 못하게끔 땅을 팠어요. 공장 앞 도로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엉망이었습니다. 펜스가 쳐지고 길이 파헤쳐져 차량이 들어올 수 없게 된 두 공장. 저 인도하고 도로하고 그 경계 라인을 따라서 녹색 펜스. 펜스를 저렇게 전부 친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다니지 말라는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도로 전체를 둘러싸고 설치된 펜스. 입구는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안에서 자물쇠를 걸어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24시간을. 24시간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도로. 그런데 이때 트럭 한 대가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곧 제지당하고 맙니다. 오늘 나보니까 갑자기 대문이 설치되어 있다고 내가 길 잘못 들었나 봤더니 만두께 왔는데
들랑달랑 못하니까 납품도 제때 못 받고. 공장 거래처에서 온 것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짐을 들고 걸어 올라가야만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공장 측에서 항의해 보는데요. 잊고 있죠. 차는 못 다니게 한다 치더라도 아니 사람이라도 다니게끔 해야지. 이게 무슨 여기 무슨 감옥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문 내문 맞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다음에 또 뭐 쇠사슬을 치고 무슨 여기 교도소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통제 다 해달라고 연락 받았어요. 아침에도 이제 출근 다 안 오고. 아침에도 못 들어가. 네, 출근 저거 들어가요. 아, 사람은?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쪽에 가면 저쪽에 가면 이렇게 이거 하나 열어놨습니다. 사람은 통행하게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잠을 자야 되고. 아, 저 안에서? 예. 그럼 24시간 여기서? 그렇죠. 지내시면서? 예. 말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길로 공장 직원들은 출퇴근을 해야만 하는데요. 아, 저기 지금 막아놔가지고 돌아와야 돼서 출퇴근도 저길로 해요. 컨테이너로 지금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펜스도 원래 없었던 건데 세워놔가지고 못 지나가게 해가지고. 철저한 감시 속에 24시간 통제되고 있는 도로. 그런데 불편을 겪는 곳은 공장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온 진입로였었다고 이게요. 이게 펜스가 이제 막히고 하다 보니까 차가 못 들어오는 거죠. 또 차대기가 그러니까 돌아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길이 막힌 것은 식당도 마찬가지. 기막힌 상황은 또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땅 주인께서는 이제 앞에 막히니까 철망을 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지하려고 그러는데 가지고 와서 이제 같이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폭행을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 도로에 펜스가 설치되던 날 이를 말리라는 식당 건물주가 다가서자 도로의 주인이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급기야 벌어진 폭행 사건. 이네들이 자기네 토지라고 펜스를 친다는 거를 펜스 치지 마라. 펜스를 왜 치냐. 그냥 저기 못 다니게 하면 되지. 그랬다고 와서 이 젊은 협박을 하는 거야, 이놈이 싸가지없이. 다퉈가지고서 내가 상해진다서 끄는 거라고. 그날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 밤중에 길 조심하라. 애들 시키면 나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하는 일에 방해한다 이런 얘기지. 저 사람들은 법보다 주먹이라냐. 법보다 주먹. 알바해서 돈 뜯어내려고 그랬지. 어떻게 도로가 팔린 걸까? 2012년 공장들이 세워지며 도로도 났지만 이후 한 공장이 부도가 나며 길까지 경매에 붙여졌고 이 과정에서 다른 공장들의 도로 지분이 사라진 겁니다. 2017년 처음 낙찰받았던 회사에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라는 거를 저희가 낙찰받아가지고 토탈 금액으로 팔았는데 그 매매 금액은 33억이었고요. 도로 지분은 1억이었네요. 1억에. 도로까지 경매로 나온 상황도 황당한데 더욱 놀라운 건 당시 도로 지분 가격은 1억 원이었답니다. 도로 폐쇄로 난감한 상황에 처해진 공장들. 이 원석 그 한 덩어리에 보통 한 15톤 정도씩 나가요. 15톤에서 한 18톤. 근데 이거를 길을 막으니까 크레인으로도 들 수도 없어요. 이런 차가 20대에서 30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대형차가 한 달에. 근데 지금 대형차가 전혀 지금 저희 공장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무거운 석재를 싣고 들어오는 트럭. 하지만 역시나 돌아나갑니다. 이 원석을 여기다 놓고서 활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재고가 소진이 돼서 급한 것만 활석을 해서 주려고 지금 아끼고 있죠. 이게 2달은 못 갈 거예요. 2달도 못 버틸 거라는 공장. 급하게 납품을 해야 하는 경우엔 크레인을 사용해 옮기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없었으면 저희는 뭐 움직이지도 못했죠. 근데 이제 크레인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이렇게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인근 밭의 사정에 크레인을 설치하고 임시로 물건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공중으로 제품을 출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업체들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이거마저도 안 된다면 뭐 바로 우리는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하자. 그나마
어떻게 공장을 이끌어 나가려고 이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까지 쓰는 거죠. 크레인 대여비만 한 달에 1,000만 원.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데요. 안마의도 많이 힘들죠. 뭐 지게차로 한 마리 떠서 실을 거를 크레인 작업을 하니까 안마의도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많이 번거롭죠. 크레인비도 또 별도로 또 들어가는 거니까 그전 같으면 그냥 공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실어주니까. 그렇다면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 인근 다른 공장의 사정은 어떨까요? 반도체 쪽 장비를 다루는 업체인데 이게 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입구가 저렇게 막혀 있어서 가스차가 큰 차거든요. 7.5톤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가스를 휴대용 가스로 해가지고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거든요. 이 공장도 임시로 버티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질소통이 밖에 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가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크레인으로 옮겨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저희가 보통 매출이 4, 5억 정도 한 달에 했는데 지금은 반토막 났고요. 대부분의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 역시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납품을 해야 돼요, 저희가. 네? 납품을 해야 돼요. 포장도 이렇게 두껍게 하거든요. 혹시나 크레인 옮기다가 떨어질까 봐. 이 공장 또한 제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출하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공장들. 위기를 벗어날 탈출구는 없는 걸까요? 지금 길이 차단돼 있어가지고 지금 뭐 크레인으로밖에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막힌 길 때문에 하루아침에 도산 위기에 빠진 공장들. 길을 막는 이들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 그 차 막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차량을 통제를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막아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걸 치자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아, 요 도로가 사유지라서 그러신 거예요? 아 이게 뭐 개인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 회사에서 회사에서? 예. 이렇게까지 삼엄하게 길을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지금 저렇게 통제를 다 이렇게 해서 막아놨는데 자물쇠를 끊고 막 들으시고 그래갖고 혓바로 잘라서 아 이거를? 네, 이렇게 막아놨는데 아 이거 지금 저기서 개인적으로 자르신 지금 다 이거 지금 다 소송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 지금 소송 들어가 있어요? 예. 무단으로 잘랐다? 그렇죠. 자물쇠를 끊고 들어오려고 하자 점점 더 강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답니다. 도로를 쓰다 보면 이게 개인적 사유지다 보면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서로 협상이 안 되니까 지금 결렬이 자꾸 되니까. 사방이 꽉 막힌 도로처럼 답답한 상황.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혹시 만나 보셔서 뭐 네. 미팅하거나 예, 만나봤어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돼서 만나자고 이제 요청을 했죠. 네. 그 만났는데 이분들 뭐 땅에 대한 뭐 매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네. 자기가 네. 대구에서 뭐 유명한 깡패인데 얘들 이거 안 주면 내가 공장 망하게 할 거다. 뭐 이렇게 협상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도로 매입 금액 17억 원의 근거는 뭘까요? 저희는 그 처음에는 그 전혀 몰랐어요. 네. 왜 이분들이 17억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지 네. 저희가 매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네. 그 에서 공장을 매입할 때 땅하고 공장 지분을 정확히 나눴더라고요. 공장 현 시세 가격이 한 5억 정도 가는 공장인데 이분들이 매매할 때부터 아주 개입적으로 시나리오를 쓴 거죠. 이게 2018년도에 1억에 매매가 되고 같은 시기에 17억 연대 거래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경매로 도로 맨 위에 위치한 C 공장을 산 업체가 당시 공장 가격을 15억 원에 그리고 도로 지분 3분의 1을 17억 원에 샀다는데요. 같은 날 개인에게 도로 지분의 3분의 2가 8천만 원에 매매되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도로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던 H회사에서 상위
시회사에게 3분의 1 지분을 17억 원에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2배나 되는 3분의 2 지분을 개인 J씨에게 17억 원에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8천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특히 J씨는 여기 도로를 이용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영업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 부지를 8천만 원에 17억 원에 20분의 1에 불과한 돈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무슨 특수한 관계나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17억 원에 3분의 1 지분을 산 회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공장이 도로 지분을 17억 원에 샀기 때문에 공장당 도로 가격이 정해졌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지분팀에서 나왔고요.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도 않겠지만은 거기 일하고 여기가 뭔 상관이 또 여기서 인터뷰를 하겠어. 여기는 이 사람들은 이 지분을 다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3분의 1 지분이 17억에 사셨더라고요. 등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샀죠. 그리고 이게 경매로 아마 됐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맹지하는 거 알고 샀을 거 아니에요. 여기 또. 그러니까 자기네들 또 돈을 지불했겠지. 이것도 다 맹지라고 다 나왔을 건데 경매에는 분명히. 샀을 때는 뭔가 보관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다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돈 버거지.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 그거 돈 벌지. 여기 뭐 설이나 모 씨랑 뭐 이렇게 개인적 관계는 전혀 없으세요? 그건 없죠. 아무 상관이 없대요 우리는. 도로 소유주는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그는 왜 사용하지도 않는 도로를 산 것일까?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계십니까? 굳게 닫혀있는 사무실. 사무실 옆에는 우편물만 쌓여 있는데요. 법원에서 온 10월 24일 거의 한 달 정도 지난 게 아직도 안 받아가는 거죠. 옆 사무실에선 그를 본 적이 있을까요? 저희가 소방 점검회사인데 이 건물 전체 소방 점검을 해드리거든요. 저기는 거의 잠겨 있단 말이에요. 아예 빈 사무실인 줄 알았는데 아예 나갔는 줄 알았는데 열어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열실 수 있으면 직원분이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 점검을 한 거죠. 여기 계속 3주에 계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사무실은 문 앞에 차를 대놓고 오늘 매장하는 사람은 거기로 가죠. 그를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라도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KBS 제보자팀입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그 도로 지분 없는 회사에 그 도로를 매수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서로 이야기해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 증명은 그 도로를 우리 다리 집 쓰고 있으니까 네. 내가 뭐 VIP지냐 의사로 물어봤습니다. 내가 내용을 보냈는데 네네. 그쪽에서 아무런 응답도 없어갖고 그 저희가 만나 보니까 그래도 만나서 좀 이렇게 협상할 그 의지도 있으시고. 나는 내가 3,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7억에 연리 24% 하니까 내가 월 3,400이다가 보냈으면 거기서 나는 100만 원도 못 주겠다, 10만 원도 못 주겠다. 서로 대화해보고 안 되면 그게 거래 선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서 10억 이래가 이야기해본 적이 없으니까 서로가 물어볼 수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공장 측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답니다. 그 위에 공장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장이 시세 한 55억 하는 공장을 길이 없는 관계로 그 사람이 26억 주고 매입했습니다. 한 두 달 전에요. 나는 필값도 안 주고 물론 플레이가 나는 그냥 뭐 열심히 잘 달린단다. 위에 17조 사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17억 원은 그러면 그 누가 어떻게 결정하신 금액이신지요? 이것도 보면 논이 지금 120만 원 합니다. 120, 130 합니다. 그 길을 내려가면 7,800평을 사야 되는데 네. 그 자체가 그거를 자기 혼자서 당내가 15억 돈 들어갑니다 그냥. 하고 제하고 살 때 가치적으로 단 가치나 옆 주위 가치를 보고 걔가 협의해가지고 매각하는 겁니다. 그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랍니다. 현재 길의 가치가 그 정도 한다고 주장하는 도로 소유주. 정말 그럴까? 인근 부동산에 물었습니다. 공장 건물도 예를 들어서 2,800평이 17억인데 이거 도로 전체 평수가 몇 평인데 17억에 삽니까? 그 도로를 17억에 사서 뭘 하겠다고. 100% 알박이죠. 여기 시세가 얼마인데 그거를 그 가격에 가져간답니까? 여기 시세 보십시오. 일반 우리 도로 가치가 안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 공시지가 자체가 제곱미터당 20만 4,400원이에요. 이거 평당 60 얼마짜리인데 700얼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로 소유주의 말과는 달리 그는 공시지가보다 무려 10배 넘게 부른 겁니다. 전체적인 시세가 그렇게 높은 상황이라 한다면 뭐 누가 봐도 인정하겠지만 인정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폐쇄된 도로 때문에 또 다른 문제도 있다는데요. 인근 식당을 찾아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소방차 큰 거 있어요. 큰 건데 세워놓고 소방관 분들만 내려서 걸어갔다가 오시더라고. 소방 안전 점검을 나온 소방차. 그런데 소방차 역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차를 못 대가지고 차를 저기다 세우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두리번 내려보고 버리고 막 그러시네. 예. 못 들어가서 지금 저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늘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공장들. 만약 화재가 난다면 어떻게 할까? 소방점검 나갔다고 들었었는데 화재나 부수 출동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좀 해달라 이런 국민 신문고가 있어가지고 저희 지금 이제 확인을 나갔었죠. 지금 뭐 사진을 몇 컷 찍어 왔었는데 네네. 펜스가 일단 있었고 그 입구까지 도로 한쪽이 이제 파헤쳐져 있었던 거죠. 네, 아마 지금도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펜스 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 그러니까 이 펜스 친 분하고 통화를 다시 해서 만약에 원인이 생겨서 이쪽을 통화를 해야 되면 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고지를 했죠. 소방차의 진입도 막았던 도로 소유주. 그의 입장을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소방 안전점검 하는 것도 못 들어오시고 하다 보니까 소방 안전점검이 왜 못 들어갑니까? 다 몰라준다. 왜 안 몰라줍니까? 그럼 하자면은 옆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공사는 언제쯤 완료하실 예정이신지요? 제가 지금 돈이 다 없으니까 하는 대로 돈 생긴 대로 해가 하고 돈 벌이가 하고 해야 되죠. 그거를 뭐 제가 어떻게 완료를 막 끝낸다고. 그 공사가 지금 뭐 배수로 공사입니까? 배수로부터 물이 이제 많이 새고 쌓이고 하니까 배수로부터 완벽하게 해야 그 열선을 깔아가 그 논하고 사이가 녹게 할까 아닙니까 공사를 도로를. 대표님 그럼 공사 마치시면 여기 펜스는 이거는 다 철거. 돈 안 내는 사람인데 제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안 내는 사람인데 내가 길에 내 돈 들어가야 스코트 해주고 다 해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판다는 것이고 계급도도 안 판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하시는 거 나는 공사를 매일 안전을 위해서 나는 공사를 하겠다는 게 다 취지입니다. 결국에는 도로값을 받던지 사용료를 받던지 그게 주된 목적인 것 같고 공사는 뭐 안전공사라고 하지만 아까 같이 보셨지만은 그게 뭐 급경사가 있거나 그렇다고 뭐 공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흔적도 없고요. 파헤친 장 정도만 있어서 과연 어떤 공사를 할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언제 끝낼 거냐 계획도 없고 뭐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피해가고 있고. 도로 소유주와의 대화는 더 이상 어려워 보이는 상황. 공장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시에다가도 저희가 민원을 제기를 하고 했는데도 시 역시 똑같이. 예, 자기네들도 뭐 행정적으로 뭘 어떻게 좀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희는 참 그 양쪽 그 행정기관의 그 민원을 넣으면서 더 가슴이 또 2번 아픈 거예요. 그 말고도 지금 다른 개인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이 우선은 저희가 법원에 이제 가처분 소송을 우선 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사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도로를 내려고 땅을 좀 매입을 해서 따로 매입을 준비 중이신 거예요? 네, 준비 중인데 그 금액이 뭐 한 10억 이상 넘어가니까 뭐 지금 되게 좀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아산시에서도 고민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진출료가 막혔으니까 저희가 생각한 게 이렇게 한번 들어가는 건 어떨까. 네. 그런데 이 회사에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어요. 예. 계속 지금 협의하는 중이고 네, 협의하시는 임시로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일단 원자재라든지 제품 출고 가능하도록 임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제 협조도 구했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께서
이쪽 부지로 매입하셔서 지금 도로를 우회 도로를 내려고 지금 개발 행위를 하려고 그 안도 생각하고 계셔요. 그래갖고 그것도 저희랑 같이 허가 담당이랑 같이 이에 관한 지금 인허가 사항을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아예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버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업체들이 최대한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만약 인허가적인 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은 저희 시에서 최대한 빨리 지원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산시에서는 기존 진입로대에서는 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매입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 지금 거고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시청. 그런데 그 사이 급박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다니고 있는 길을 이렇게 사람도 못 다니겠고 이렇게 펜스를 지금 전부 쳐놨습니다. 그나마 직원들이 다니던 작은 통로까지 막은 겁니다. 점점 더 옥죄어오는 도로 소유주.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직장들 그 직원들 출퇴근도 해야 되고 예, 길을 막아서 지금 그 사다리 설치를 하고 있어요. 급한 대로 직원들이 임시 통행로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진입로가 막혀가지고 계단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슬아슬한 외길. 천천히 가세요. 공장주들은 외로운 싸움에 지쳐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이 도로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뭐 각 공장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장이 매매가 되고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길에 대한 그 고충을 안 받게끔 좀 해주십사 하고. 현재 법에서는 사유지라도 도로를 막을 수는 없는데요.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태도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느 날 사용했던 도로가 사유지라며 막아서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먼저냐, 통행권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도로는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공공재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펜스를 치거나 도로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파괴시키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권도 보호되어야 하기에 적정한 도로 사용료에 대해선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선 도로 개설 시 향후 소유 및 이용 관계를 살펴 선제적으로 도로를 매입하는 등 세심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막혀버린 도로, 그리고 도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 이용하지도 않는 길을 사는 사람들의 너무도 수상한 의도와 소홀한 관리 체계가 문제입니다. 절대 막아서는 안 되는 모두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